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부터는 꼭 비트 맥시가 되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채널 그 구독자 이름도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름이 네. 어떻게 되나요? 백시라고 지었습니다. 아, 백시.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제 이름인 백훈종의 백과 비트 맥시의 시를 따서 백시라고 지었는데요. 그럼 저도 백시 추종자로. 네. 백시 여러분들께 네. 이제부터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백시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제 대변해서 좋은 질문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미국 증시랑 금이랑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매크로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잖아요. 근데 뭐 여러 군데의 달러가 결제나 거래 무역 수단에 쓰이긴 하지만 특히 원자재 거래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달러화로 매겨지는 게 가장 커요. 달러로 매겨지는 금의 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가격을 보통 얘기할 때 온스당 몇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가격이 매겨진 금의 양이 전 세계에 가장 많기 때문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전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많고요. 약 8,000톤에서 8,500톤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게 이제 2등인 중국이나 그 밑에 있는 러시아보다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선물 거래도 미국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디노미네이티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죠. 그러니까 금 현물이든 금 선물이든 파생 상품이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반사 이익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거래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법정화폐 통화는 달러예요. 거의 88% 정도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원화인데 비중으로 치면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거의 월등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는 유통량이 가장 많다 보니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출렁 한번 거렸잖아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 인덱스가 곤두박질 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빨아들였던 유동성을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게요 하면서 다시 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많이 베팅을 한 거죠. 그날 잭슨홀 미팅 발표가 나온 그날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달러 가격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약달러 현상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굉장히 예외적으로 약달러인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었나요?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과 동일한 안전자산이고 장기 투자 자산이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위험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50대 50이 있다. 그러면 50%는 안전자산으로 보고 금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50%는 이거 그냥 주식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주식이다. IT 블루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각이 더 세력이 세지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금을 따라갈 때도 있고 주식을 따라갈 때도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달러가 약세면은 위험 자산에는 호재예요. 달러가 약세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에셋 인플레이션이죠. 자산 인플레. 자산 인플레는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좀 스필오버 돼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반해서 오르는 경우, 달러 약세가 오면 동반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주식과 비트코인 다 나름의 이유로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죠? 달러가 강세가 되었는데도 주식 가격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식시장 자체 호재가 있는 경우죠. 엔비디아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식이 너무나도 장밋빛 전망이 돌아왔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달러는 강세고 여전히 전 세계 유동성은 조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유달리 비트코인의 수요가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에서 승인된 ETF, 현물 ETF가 갑자기 승인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수요는 있었지만 채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한 번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4만 불 언저리에서 7만 3천 불까지 3개월 만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요를 촉발시키는 이벤트 또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의 어떤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자산군들은 고유의 이유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반복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 투자자분들은 되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동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조금 매크로 기반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투자 자산들이 지금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제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주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나 인도 정도 제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나라는 이제 달러의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데 다른 거의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과 함께 굉장히 그 아성을 넘봤던 나라들의 주식시장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 트렌드는 갈 놈 갈, 될 놈 될. 잘 되는 거에만 투자하자. 왜냐하면 금리는 너무 높고 전 세계 유동성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므로 아무 데나 투자할 수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이건 개인 투자자들. 가장 확실한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만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만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어디로 가요? AI 산업의 훈풍을 입은 나스닥. 그 중에서도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런 IT 대형주들 몇 종목으로만 완전히 쏠렸던 거예요. 그게 22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섹터로 나눠보면 암호화폐 섹터 그리고 그 안에 대장주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나스닥 그 중에서 7종목만 같이 갔다. 갈놈갈 될놈 대리다. 암호화폐에서도 비트코인만 갈놈갈 될놈 대리였다. 지난 2년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부터는 양적 완화 기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스닥은 지난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조금 오르는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7종목에 너무 치중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상 관심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뭐가 관심 받고 있냐? 주식에서도 그동안 못 갔던 것들, 다우존스 에버리지 인덱스, 그리고 S&P 5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동안 못 갔던 중소형주, 소비재, 저가, 의류,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주식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막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나스닥도 그동안 계속 올랐고 뭐 S&P 500도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올랐고 이제는 근데 주도주가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가장 많이 오르고 S&P 500 지수 그 다음으로 오르고 그 다음 나스닥 오르고 있는. 어쨌든 근데 지수 전체로 보면 오르긴 오른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갈놈갈 될놈들이라서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그러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 암호화폐는 뭐야?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더리움이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올라갈 중소형 중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수요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기관들의 수요를 입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더리움은 굳이 그런 수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왜 굳이 투자해야 돼?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유틸리티가 딱히 증명되지 않은 많은 알트코인들이 다 비트코인 같은 어떤 사용성을 증명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나스닥과 살짝 비슷한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조명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빌빌빌빌 기는 동안 비트코인도 빌빌빌빌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고 2020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돼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모든 주식시장이 다 박살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막 50% 60%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하고 기준금리를 바로 0%로 내렸죠.
그 정도 어떤 큰 유동성의 홍수가 이번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세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서로 발벗고 나서서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세게 단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나스닥은 지금 이제 언더퍼폼 하는 거지. 그때 되면은 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동조는 이 트렌드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트코인과 가장 상관성이 높고 가장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들이 어떤 자산군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자산군들의 어떤 요소를 주목해보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자산이 많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스닥과 굉장히 90%까지 동조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상관성이 없기도 하고요. 미국 국채 금리랑은 이제 인버스 릴레이션십, 음의 상관관계를 90%씩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30% 이상의 상관성을 가지는 자산이 없어요. 주식, 부동산, 외환, 파생상품, 채권, 그렇게 다 봤을 때 이머징 마켓 주식까지 다 리스트업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 모든 자산군과 30% 이하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나 비트와이즈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이제 자사 운용 보고서에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비상관 자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60-40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죠. 주식 60, 채권 40 또는 시절에 따라서 채권 60, 주식 40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서로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한 1% 들어갔을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를 한번 지난 15년의 비트코인 역사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접목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수익률이 좋아져요. 근데 샤프 레이쇼라고 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 즉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위험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해 볼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수익률이 좋은 건 알겠어. 다만 위험성이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이건 내가 투자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샤프 레이쇼로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첨가하면 샤프 레이쇼는 살짝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많이 올라가는. 이게 다 비상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고 채권이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따라 내려가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비상관성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주식과 채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도 비트코인이 약간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기간이 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섞기 좋은 거예요.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을 아주 공격적으로는 5% 정도까지 넣을 수도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는 1% 정도만 넣어도 괜찮다. 이 정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지금 6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모인 겁니다. 이 헤지펀드들도 물론 많이 샀지만 헤지펀드들은 차익 거래를 하죠. 비트코인 ETF를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펀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뮤추얼 펀드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를 그 이유 때문에 사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600억 달러나 넘는 자금이 모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관성으로 치면은 어떤 자산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관성이 거의 없는 그런 자산이라 좋고, 비상관성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큰 수요가 불러일으켜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비트코인이 되게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